무법천지다. 정말 무법천지다. 피고인도 한 자리 차지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나 풀어달라고 아우성이고 워낙 정가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법 준수하는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과거 전가에 이제 그렇다 치고 과거 전가까지 뭐 다 해서 하면은 너무 야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의혹이 드러난 사람들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가 출범한 지 13일 만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인사부터 자 일단 3사람이 문제가 됐었죠. 제일 첫 인사는 2사람 그리고 또 1명이 문제가 됐는데 제일 첫 인사를 한 3사람이 있네요. 그 김민석이 1호 인사, 그 지금 국무총리, 그 다음에 민정수석 오강수, 그 다음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병기는 인사한 건 아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 사람들이 초반부터 전부 다 논란이 됐습니다. 김민석은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떼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많은데, 자 오강수는 그 차명 재산, 차명 대출, 그리고 그 공직자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 신고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심지어 차명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환을 할 때 차명을 한 사람하고 이제 의견차가 있어서 상환 가지고 논쟁이 생기니까 그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사주가 저축은행 주인이 일부를 대신 상환해 줬다. 그런데 그때 이 오강수의 직책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니 뭐가 무서워서 대신해 줬겠죠.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강수가 본인이 잘못했다, 송구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도 이재명 그 참모들이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된 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져서 오강수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걸 계속 들이민 거죠.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처음에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오강수가 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을 아마 통째로 날려버릴 적임자로 알았던 거죠. 그 전에 조국한테 그런 일을 그 문재인 더 맡겼는데 조국은 검찰 내부를 잘 모르니까 교수 출신이니까는 그냥 막 그 내부도 모르면서 막 하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한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검찰 출신을 여기 딱 앉혀놔서 검찰을 통째로 날리려고 했는데 자기 동기를 앉혀놔가지고 이재명이. 그런데 이런 재산 문제가 불거져도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워낙 심하게 벌어지니까는 날린 겁니다. 낙마 1호 날렸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처음에 수십억 그 땅, 건물, 아파트 상가를 보유를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있다. 20년 이상 부동산 불로소득. 이게 뉴스타파, 좌파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뭐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제가 뭐 챙겨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김병기 원내대표 됐죠.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하는 그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하는 그 녹취록, 그것도 이제 좌파 매체에서 이제 다 파워게임입니다. MBC에서 막 보도를 했는데도 그거 뭐 아니 취업 청탁, 특혜 취업, 이재명 아들도 논란이 있었죠. 그 전에 경기도 어떤 산하기관 논란도 있었고 얼마 전에 불법 취업, 저 양양 가서 뭐 영어 강사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어제 그 뭐 주말에 이동호 그 이준석이 했던 그 젓가락 발언의 당사자
이동호 결혼식 하는데 계좌번호가 공개가 돼가지고 공개가 됐을 뿐 아니라 지금 뒤늦게 알려지는 것이 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초청장이 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포장을 하느라고 과거 손용공 시절에 그 친구들이 왔다. 이것은 친구들이 왔다. 이걸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전원에게 초청장이 갔고 거기에 계좌번호가 지금 전부 다 돌았다. 제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어떤 준법이나 도덕성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그 대선 때 그 아들 논란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스몰 웨딩 한다, 작은 결혼식 한다 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제가 정말 유치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범죄 혐의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재명 기본 그 사회 시리즈 만들었다는 인물, 성남시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이한주도 수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 본인은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부동산 사고 팔고 뭐 온갖 것을 다 했죠. 심지어 어린이날이라고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에게 상가 한 호씩을 그냥 선물로 주는 그런 인물도 그대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안 잘렸습니다. 제가 이한주가 2호가 될까 3호가 될까 잘리는 거 1호가 이 오광수 나왔으니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 잘렸습니다. 잘리기는커녕 오늘 이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이 범죄 혐의에 이거 뭐 범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뭐 파고 보면 범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데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회의까지 열고 현판식, 임명장 수여식 다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 자릅니다. 그리고 오늘 캐나다 가버렸죠.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검사를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또 앉혔습니다. 검찰 해체의 주도적 역할. 그러니까 검찰 가지고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정말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특검에 막 파견 가서 부역을 하려고 하는 그 특검에 파견 가서 그 하는 검사들은 살아남겠죠. 나중에라도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그런데 이 임원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 정의의 뭐 검찰인 양 이렇게 나서 가지고 특히 보수 정권에 대해서만 막 그 이런저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수차례 그것이 징계도 받고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거 오히려 그게 훈장인 겁니다. 그것이 임원정을 뭐 검찰총장 시킨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것이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 정말 무법천지 나라가 돼버렸다. 넌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김남국 소통비서관 지금 내정되어 있죠. 아직 수석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임명장을 안 줬지만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실의 소통비서관. 그 코인 가지고 그 소동을 벌였고 업무 시간에 막 코인하고 그 코인 하느라고 뭐 이모 교수 뭐 이렇게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우리 국민 세금 받으면서 세금으로 그 국회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코인 가지고
정신이 없이 하고 그런 인물을 발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피고인입니다. 이재명도 피고인이죠. 재판이 5개 중에서 3개가 추후 지정됐지만은 여전히 피고인 이재명이죠. 그런데 피고인 이재명이 꼭대기에 있는 그 대통령실에 피고인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하는 김남국의 혐의, 암호화폐,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이 7월 17일 열립니다. 재판이 딱 앞두고 있는데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집권을 했으니까 피고인도 한 자리 해. 왜 못해? 그런데 나중에 이거 판결 나면 어떡하죠? 2심에서 판결 뒤집히면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항소 3-1부가 7월 17일 김남국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이 2차례 재산 신고 당시에 허위 신고를 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인데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뭐 말씀드리기도 그때 전부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1심에서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당시 가상 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 뭐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는 가상화폐가 잘 알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몇 명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이 코인까지 가상화폐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규정이 없어서 무죄다. 그런데 규정 그 다음에 만들었죠. 그럼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없지만은. 자, 그런 인물을 피고인을 소통을 하는 비서관, 국민과 소통하는 비서관, 피고인을 그 코인으로 그 소동을 벌여서 건전하게 코인을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젊은이들까지 마치 무슨 뭐 투기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게 만드는 그 수법을 썼죠. 그런데 그 인물을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비서관, 정치할 때 뭐 7인회, 친명 7인회 그 멤버였고 뭐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자료를 내주는 이태형이라고 있지. 이태형 지금 민정비서관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내정된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수석비서관이 오강수가 일단 됐기 때문에. 이태형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한때 떠들썩했죠. 이재명의 변호인인데 그 변호사비를 이재명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쌍방울의 사회이사, 계열사 사회이사로 가서 사회이사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래서 뭐 대납을 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계속 수사를 한다. 그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아무리 오늘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민정비서관,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이면은 이 어떤 그 검찰, 경찰 이런데 사실상 통제하고 간섭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그때 이 문재인 때 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했을 때 그때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나섰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사 대상이었던 그 다음에 뭐 기소 중재가 됐는지 어쨌든 그걸 제가 오늘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그런데 그런 의혹에 말끔히 가시지 않은 인물을 민정비서관에 앉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변호사들 민정비서관을 장악을 했죠. 자, 이런 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피고인을 이렇게 앉히고 감옥에서 일제히 나 풀어달라고 지금 조국이 먼저 했죠. 조국이 세상에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